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장제원은 특급 보좌관입니다. 네.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얘기네요. 네, 자타공인하는 측근 중에 측근 복심인데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은 인수위 2달 동안 열심히 당선인을 보좌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당선인 비서실장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된 건데 당선인이 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당선인 비서실장이 될 때에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건데요. 장 실장도 본인의 임명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가 격이 없는 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장제원 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해서 여의도 문법에 생소하던 시절부터 갖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요. 선거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의원과 밤샘 협상을 벌여서 단일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유세 도중에 이렇게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윤 당선인의 신뢰를 얻게 된 비결이 뭡니까? 네, 이 지난 대선 선거 과정을 지켜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실함과 치밀함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처럼 일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후보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절대로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되 찾으면 바로 달려가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제1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통 보고를 할 때는 한두 개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 실장은 플랜 B뿐만이 아니라 C, D, E, F까지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가 내홍을 겪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내부 정보를 이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다. 그래서 윤핵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윤핵관이 장 실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정체를 파악했는데요. 네. 누군지 밝히지는 않지만 장제원, 권선동, 윤한홍 등 진짜 핵심 관계자 중에는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언론이 핵심 관계자라고 포장을 했지만 진짜 핵심은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장제원은 특급 보좌관의 느낌표는 그래도 측근 리스크는 조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장 실장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신뢰와 애정 아주 두텁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중책을 맡을 가능성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많죠. 하지만 역대 권력자들이 측근들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혜경 마침내 결별 수순입니다. 누구하고 결별을 한다는 거죠? 이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직원들을 조사했더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어제 배 씨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근거는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 구두 설명만 내놓고 배 씨 본인조차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인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이유인데 배 씨는 최근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모두 탈퇴한 채 자맹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배 씨가 이 법인카드를 자신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를 위해서 쓴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7급 공무원 A 씨를 통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과 닭백숙, 한우 등이 김 씨 자택으로 배달이 됐고요. 경선 기간에도 김 씨 외부 모임에 법카가 사용된 정황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이 경기도 혈세가 지사의 부인 활동에 쓰인 것이지만 정작 김 씨 조사는커녕 고발 대상에서도 김 씨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경기도 감사관은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까운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민변 출신인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요, 10년 만에 비감사원 출신 인사인데 이 전 지사가 지난 2020년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김 씨가 아닌 피해자이자 공익 제보자인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텔레그램과 녹취 등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애초에 지자체장 부인을 위한 그 부인 의전을 위한 공무원은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배 씨 선에서 뭐 의혹이 정리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는데 이 애초부터 선대위에서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배 씨의 갑질 등 품행 문제 때문에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김혜경 씨가 이를 강하게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 전 지사가 정치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논란을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배 씨를 고발하는 수준에서 김 씨와 결별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혜경 마침내 결별 수순의 느낌표는 경기지사 선거에 달린 운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 국회 자료 요구나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 또 법인카드 의혹 관련 각종 자료들을 국민의힘이 볼 수 있게 되죠. 감사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새로 밝혀질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직결이 돼 있는 문제라서 경기지사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